자, 우리 지난 시간에 로봇의 그 링크와 링크 사이의 어떤 상호 관계, 포즈, 상대 거리, 상대 포즈를 나타내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로테이셔널 매트릭스하고 이 떨어진 둘 사이의 트랜슬레이션을 이제 나타내는 개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최소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게 드나비아-템벌 노테이션 DH 테이블이었고, 이 DH 노테이션을 이제 나타내는 A알파, D세타, 파라미터, 링크 파라미터 4개에 대해 설명을 했고, DH 컨벤션, 규약에 따라서 좌표계와 A알파, D세타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고, 충분히 학습이 됐으리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할게. 자, 그러면 자, 오늘은 그런 말이지.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회전축을 잡고 그걸 G축으로 설정한 다음에, G축과 G축이 서로 직교하면 그 두 개가 만나는 면의 수직인 방향이 무슨 축? X축이 됐었잖아. 그럼 만약에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좀 살펴보자고. 로봇 팔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회전하는 관절이 있는데, 여기 끝에 또 이렇게 회전하는 관절이 하나 있어. 그러면 여기가 이제 첫 번째 G축이 될 거고, 여기가 이제 또 다른 G축이 될 거잖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G축도 설정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뭐냐면은 축이라는 게 항상 파지티브, 회전 방향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이게 파지티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G축도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설정이 가능하고. 그러면 일단 여기를 포지티브 Z1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포지티브 G2라 그러면 얘와 얘가 서로 직교하잖아. 만나버리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가 만드는 이 평면, 여기에 수직인 이거를 내가 지금 X1이라고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 말고 일로 들어가는 거를 G로도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얘와 얘가 직교를 해서 만드는 평면이 되니까 얘를 이제 X1으로 잡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경우에 G가 일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사실 X를 내가 이제 얘하고 얘가 만드는 평면이 여기지만 튀어나오는 거를 포지티브 X로 할 거냐 들어가는 걸 X로 할 거냐는 사실 그것도 내 마음인 거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나오는 걸 포지티브 X로 잡았지만 얘는 들어가는 걸 X로 잡을 수도 있어. 거꾸로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G1, G2가 이렇게 이제 포지티브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X가 서로 G가 직교하니까 이렇게 잡았지만 거꾸로 들어가는 걸로 잡을 수 있단 말이지. 결국 무슨 얘기야? 똑같은 로봇 지금 회전 관절 두 개가 붙어 있는 로봇 팔에 대해서 좌표계 설정이 4개나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이 코디네이트를 DH 컨벤션에 드나비아-템벌 컨벤션에 따라서 잡는다 하더라도 이 멀티플 어사이먼트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유니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좌표계가 이제 설정이 달라질 수 있고 당연히 좌표계 설정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 A 알파 D셀타 링크 파라미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걸 조심하라 이 말인 거지.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약간 이렇게 삐뚤어진 축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를 한번 가정을 해보면, 자, 여러분, 두 좌표계 사이에, 두 축 사이의 상호 관계를 나타낼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었지. 자, 봐봐. 여기에다가 I-1이라는 프레임을 세웠고, 여기다가 I라는 프레임을 세워서, 이걸 이제 세우는 건 내가 다시 반복 안 할게. 그러면, I-1번째 프레임하고, I번째 프레임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고 싶거든. 둘 사이의 관계를 찾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얘랑 똑같이 맞춰주냐 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여기 붙어 있는 얘를 이쪽에 붙어 있던 얘랑 맞춰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 거기도 우리가 DH 링크 파라미터를 잘 이용하면 되거든. 어떻게 하면 될까? 맨 먼저 잘 봐. 얘가 지 i축이 i-1축이 이거고 얘는 이거니까 얘랑 수평인 축을 따다다다 이동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얘를 무슨 축 기준으로? 이 프레임을 xi- 기준으로 알파 i-1만큼 돌리면 이 좌표가 이렇게 A라는 프레임으로 바뀌겠지. 그렇지? 맞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이 xi-1축을 따라서 ai의 -1만큼 쭉 수평 이동을 하면 이렇게 프레임이 B로 이제 바뀌겠지. 그 상태에서 이 프레임 B를 또다시 얘랑 맞춰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지금 얘의 X축이 여기가 돼 있고 얘는 X축이 여기니까 이 둘 사이 회전 각도가 θ라니까 얘를 이 축에 대해서 θ만큼 돌려주면 B 프레임이 이렇게 C라는 프레임으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프레임 C가 이 I 프레임과 같아지려면 어느 축을 따라가면 돼? G축을 따라서 저게 얼마지? 여기가 D였었지. DI. 그러니까 DI만큼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해주면 드디어 I-1번째 프레임이 I 프레임과 매칭이 되는 거지. 결국 무슨 얘기야? I-1번째 프레임과 I번째 프레임에 서로 매칭을 시킨다는 얘기는 둘 사이의 상호 관계를 맺어주는 거랑 똑같은 상대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그 둘 좌표계 사이의 상호 관계가 앞에서 정의했던 링크 파라미터 A, 알파, D, 세타 4개에 따라서 4단계의 변화 트랜슬레이션 노테이션을 하면 두 개가 완벽하게 매칭이 되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야? 두 좌표계 사이에는 A, 알파, D, 세타 4개의 관계로 맺어진다. 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 이 네 문장을 한번 읽어봐. 눈으로 한번. 결국 I-1을 I로 붙이기 위해서 이게 맞는지 확인만 해줘. 방금 내가 했던 그 프레임 이동을 고려하면서 맞지? 확인했어? 영경이 확인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할 때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라는 게 뭐였어? 결국은 R과 프리즈매틱으로 해서 어떤 두 좌표 사이의 상대 관계를 나타내는 게 T였지. 그렇다면 I-1번째 프레임을 I로 변환을 시키는 게 몇 번 변환을 거쳤어? I-1이 I가 되기까지 A, 알파, D, 세타 4번을 거쳤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연달아 앞에서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했었지? 순차적으로 곱해주면 됐었잖아. 그런데 문제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그 복합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무빙 프레임을 따라가는 relative 트랜스포메이션이냐 absolute 코디네이트를 따라가는 absolute 트랜스포메이션이냐 다르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면 방금 내가 여러분한테 보여줬던 애니메이션을 이걸 좀 보면 여기서는 이 4단계의 트랜스포메이션이
픽스드 프레임에 대해서 변환이 4단계가 발생했어? 아니면 변환에서 얻어진 새로운 좌표계를 통해서 또 변환을 했어? 어땠어? 요게 요렇게 됐고, 새로운 프레임을 A를 따라서 이동을 했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B를 기준으로 D만큼 회전했고, 새롭게 얻어진 C를 따라서 D만큼 이동했고, 전부 뭐야? 변환을 거쳐 얻어진 새로운 좌표계를 따라서 만들고, 결국은 전부 다 뭐지? 무빙 프레임을 기준으로 변환이 4번이 일어난 거고, 저거는 absolute transformation이 아니고 relative transformation인 게 확인인 거지. 맞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i-1과 i라는 좌표 사이의 관계를 매칭을 시키려면, 자, 이렇게 4단계를 거치는데, 어떤 4단계를 거쳤냐면, 아까 방금 동영상 기억해보면, xi를 기준으로 먼저 알파 i-1만큼 회전시켰지. 그 다음에 같은 축 기준으로 ai-1만큼 트랜슬레이션 했지. 그 다음에 g 기준으로 데이터만큼 회전했지. 그 다음에 d 기준, 여기 g 기준으로 d만큼 했어. 이거를 앞에서 4번의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이 있는데, 얘를 relative transformation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매트릭스 순서를 어떻게 계산하면 돼? 바로 앞에서부터 일어난 순서대로 쫙쫙쫙 곱해주면 되는 거였지. 그러면 각각에 해당이 되는 4번의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하는 T가 있을 거고, 얘를 순서대로 앞에 쫙 곱해줘 버리면 되는 거겠네. 저는 이해했지? 그래서 이게 결국 뭐야? 이게 바로 i-1을 i로 트랜스폼하는, 변화시켜주는 두 좌표계의 관계를 맺어주는 homogeneous transformation matrix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relative transformation에 의해서.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챕터 2에서 얘기를 할 때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두 개를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나 예외가 있다고 그랬어. 예외가 바로 뭐냐면, 트랜스포메이션이 동일한 축에 대해서 일어나면 그 동일한 축에 대해서 일어난 트랜스포메이션은 순서를 바꿔서도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 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지? xi-1 기준으로 알파만 이만큼 회전을 한 거고, 동일한 축을 따라서 얘는 트랜슬레이션은 이만큼 한 거잖아. 두 개가 서로 무슨 축 기준이야? 같은 축 기준이잖아. 얘 둘은 서로 뒤집어서 써도 상관이 없어. 똑같이 결과가 나와.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겠네. 뒤에 있는 것도 동일한 GI 축에 대해서 트랜스 로테이션이 일어났으면 두 개를 바꿔서도 상관이 없다라. 그래서 동일한 축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 성립이 한다 라는 거지.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지? 여러분, 원래 기억나지? 이렇게 지금 돼 있었잖아. 원래 T가 이렇게 생겼지. homogeneous transformation matrix가. 동차 변화에. 그럼 여기 R은 뭐였지? R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R은 뭐밖에 없어? principal axis, X, Y, G축에 대한 회전 행렬만 알고 있지. 그러면 얘를 쓴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TR을 여기다 써주면 쟤는 X축 기준으로 알파만 회전하니까 X축 기준이면 1빵빵, 빵빵, 호알파 이게 R이겠지. 그 다음에 얘는 로테이션만 하니까
111. 00 맞춰주면 되고, 디멘전 마지막에 110 맞춰주면 되고. 그럼 결국 뭐야? 이게, 여기다 0 집어넣고, 요 놈이 바로 요거에 해당하는 것인 거고.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 얘는 트랜슬레이션만 하니까 이쪽이 111 빵이 되고 x축으로 a 알파 마이너스 0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같은 논리로 요 놈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겠고, 네 개를 다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뭘까? 이 매트릭스. 얘가 바로 i-1번째 프레임을 i 프레임으로 변환시켜주는 토탈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되는 거겠지. 또는 i와 i-1번째 프레임의 상대 관계를 규정하는 매트릭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엄청 중요한 매트릭스 거 아니야? 이거 외워야겠지? 당연히, 그치? 외울 수 있어? 코코마 신신까지는 외우겠는데. 이거는 엄두가 안 난다. 외울 수 있겠어? 어때? 뭐 대답을 하네. 저거 외워야겠지? 외울래 안 외울래? 왜 대답을 안 해? 외울 거야 안 외울 거야? 필요하면 외워야 되지. 그지? 외워야겠지. 나는 근데 안 외워. 못 외워. 여러분도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어떻게 외워? 안 외워도 돼? 내 말을 굳이 그대로 믿는 건 아니겠지? 안 외워도 돼. 이거 내가 시험 볼 때 줄게. 이거 어떻게 외워? 자, 생긴 꼴이 저렇게 된다 정도만 기억만 해도.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할게.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 봐봐. 자, 이제 알파만큼 회전한 A. 자, A가 뭐야? 이게 바로 i-를 A로 바꾸는 게 여기가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A를 B로 가게 하는 게 요 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 프레임을 세이라만큼 돌려서 C로 만드는 게 B에서 C로 가는 게 요거일 것이고. 그 다음에 D만큼 이동시키는 게 여기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할 얘기는 뭐냐? 요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 DH 컨벤션, DH 파라미터, 드나비 아텐버르크를 이용하는 A 알파 링크 파라미터가 A 알파 D 세타였는데, 이 두 좌표계 사이에는 결국은 동일한 축을 기준으로 한 축에 대해서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또 동일한 축에 대해서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이 혼합돼서 두 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바로 한 축에 대해서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이 다 일어나는 이 두 개를 우리가 스크루라고 쓰고, 거기에 발생하는 축을 여기다 써주고, 그 스크루에 의해서 발생하는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양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줍니다. 그럼 결국은 두 좌표계 사이에 4단계에 걸친 트랜스포메이션은 두 번의 스크루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오케이? 여기 스크루에 대해서 내가 정리해놨지? 동일한 액세스에 대해서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 하는 거.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얘들은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이게 뭐야 결국은 이놈이 인접한 i-1과 i라는 두 링크 사이에 상대 위치가 뭐지? 요놈이지. 요게 둘 링크 사이의 상대 위치일 거고 요 3x3 요게 상대 로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을 나타내는 것이고 결국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얘를 구성하는 것은 A, 알파, D, 세타라는 4개의 파라미터, 링크 파라미터로만 구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 링크 파라미터를 맨 처음에 설명할 때도 얘기했듯이 A는 뭐지? A는 링크의 길이. 알파는 축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냐 정도. 로봇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이미 확정이 돼버려.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내가 A 알파 D 세타라고 해서 D가 있는데 D가 만약에 회전 관절이라면 D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야? D는 뭐였지? A는 링크의 길이, 알파는 축의 삐뚤어진 정도, D는 축의 두께였잖아. 그러면 D도 로봇이 설계가 되면 확정이 되는 거네. 결국 무슨 얘기냐? A, 알파, D는 설계인자로 놓은 값이야.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 그치? 그러면 로봇이 여러분 순간순간 매번 이렇게 자세를 바꾸면서 움직이지. 그때 바뀌는 건 뭐밖에 안 바뀌겠어. 자, 여러분 잠깐 여기 나 좀 봐봐. 요 팔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툴을 가지고 막 용접을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순간순간에 여기 있는 좌표기, 여기 있는 좌표기 상대 위치, 상대 방이 계속 바뀌지. 그러면 이 매트릭스가 계속 바뀔 텐데 사실 저 매트릭스가 계속 바뀐다 하더라도 저기에 있는 모든 값이 다 바뀌는 게 아니라 뭐밖에 안 바뀌어. A 알파 D는 항상 똑같아. 뭐만 바뀌어? 세이라만 바뀌어. 세이라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로봇이라는 것은 결국 링크와 링크 사이의 상대 거리 방위를 나타내야 되는데 상대 그 포즈는 뭐만 알면 결정이 되는 거야. 세이라만 알면 결정이 되는 거라고. 반면에 이게 회전 관절이 아니고 직동 관절이면 어떻게 될까? 직동 관절이면 그때 D는 뭐가 되지? 직동 관절에서 D가 뭐였지? 직동 관절은 변이 움직이는 축 따라 움직이는 변이 링크의 길이 링크의 변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D였잖아. 세이라 대신에 그때는 세이라는 또 없겠지. 직동일 때는 결국은 무슨 얘기야? 이게 핵심. 로테이션이건 트랜슬레이션이건 다 포괄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결국 시스템에 있어서 로봇이 매 순간순간 움직여도 결국은 뭐만 알면 되는 거야. 직동이면 D, 회전이면 세이라. 이것만 알면 결국은 두 좌표 사이 관계를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결국은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게 기억이 혹시 날란지 모르겠는데 학기 초에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불렀냐면 조인트 베리어블 Q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 기억나지? 그치? 그래서 직동일 때는 D가 되고 회전일 때는 세이라가 된다고 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자, 이 T라는 매트릭스는 원래는 뭐뭐의 함수야. 원래는 4개의 링크 파라미터 함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필요 없고 세이라든지 D든지만 있으면 되는 거야. 또는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썼어? Q로 썼잖아. 결국은 Q만의 함수인 거야. 결과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해했지? T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얘는 결과적으로 Q만 알면 내가 모든 인접한 좌표 사이의 상대 관계를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이해했죠? 그러면 여러분, T를 안다는 것은 뭘 안다는 거지? T를 안다는 거. 응? T를 안다는 것은 뭘 안다는 거야? 두 링크 사이의 상대, 거리, 방위를 안다는 거니까 결국은 로봇이 베이스 기준으로 봤을 때 엔드 이펙터의 위치와 방위를 알고 싶으면 여기에 좌표, 여기에 좌표, 여기 좌표, 여기 좌표, 여기 좌표. 그리고 두 좌표 사이의 상대 위치 각도, 위치 각도, 위치 각도 하면 그 요놈을 알게 되는 거잖아. 요거 위치와 방위를 알려면 뭐만 하면 된다고? 데이터만 하면 된다. 그 말인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내가 여기 이제 로봇의 베이스 프레임이 이제 여기 붙어 있단 말이지. 베이스 프레임이 붙어 있고 팔이 계속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이제 용접도 쭉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럼 궁금한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각 좌표 축에 이렇게 각 링크에 붙어 있는 이 좌표들 사이에 상대 관계인 T가 N개의 링크로 구성이 된 머니플레이터는 결국은 맨 마지막에 N번째 링크 끝에 붙어 있던 요놈의 엔드 이펙트의 위치와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 얘는 N개의 결국은 좌표계의 계속 연속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지겠네. 그리고 얘들을 합성한 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겠지.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야? 요걸 물리적으로 해석 좀 해요. 0NT. 저게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지? 재홍아, 이재홍, 재홍아. 이게 무슨 말이야? 0NT가. 재홍이 잘 모르겠어? 민기, 황민기, 민기야. 민기가 좀 해석 좀 해봐. 0NT가 뭐지, 이게? 예, 거의 맞았는데. 그럼 N이라는 게 뭐고, 0은 뭐야? 초기? 그렇지. 로봇이 고정되어 있는 베이스가 있을 거고, 거기에 베이스에 0번째 프레임을 붙여놨고, 즉, 베이스에서 본 엔드 이펙터의 엔드 이펙터 맨 마지막 링크니까, 엔드 이펙터의 n번째 좌표계를 붙여놨으면, 베이스 기준 대비 엔드 이펙터의 위치와 베이스 대비 틀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게 요거인 거잖아. 즉, 기준 위치 대비 내가 제일 관심 있는 마지막 말단, 엔드 이펙터의 위치와 오리엔테이션. 이게 지금 요거라는 얘기인 거야. 그렇지. 그러면, 결국은 0에서 n까지 가려면,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만, 0에서 1, 1에서 2, 이렇게 연속 줄줄줄줄 시리즈로 쭉 와야 n까지 가는 거잖아. 근데 아까 뭐라 그랬지? 이 각각의 t들은 전부 다 매우 복잡한 함수이지만, 사실은 여기 0과 1 사이는 Q1만 있으면 돼. 1, 2는 Q2만 있으면 돼. 결국 Q1, Q2 따다다다 요거 QN, 요것의 함수인 거야. 그러면
요것들을 다 계산하면 이런 이제 매우 복잡한 매트릭스가 만들어질 텐데, 얘를 알려면 뭐가 필요해? Q1, Q2, Q3, Qn까지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Q1, Q2, Q, 다른 말로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n은 뭘로 알 수가 있어? 로봇이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여. 계속 움직이면 뭐가 되는 거지? 여기 있는 데이터가 계속 바뀌는 거고, 그걸 바로 센서로 읽을 수 있지. 모터에 붙어 있는 인코더로. 인코더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데이터가 노온이 되는 거야, 센서에. 그러면, 결국은 내가 뭘 알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데이터 1, 데이터 2 알면,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걸 다 아는 거고. 결국은, 요거를 알게 되고. 이걸 안다는 게 뭐지? 베이스에서 본 엔드 이펙터의 실시간으로 변하는 위치와 오리엔테이션을 알 수 있게 된다. 라는 거지. 그렇지? 뭐만 있으면? 각 조인트에 데이터만 있으면. 자,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각 조인트에 데이터만 있으면 엔드 이펙터의 오리엔테이션과 포지션을 알려줄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었지? 동서봐. 각 조인트의 앵글을 알면 말단의 엔드 이펙터의 위치와 오리엔테이션을 알 수 있게 돼. 알려줄게. 그게 바로 뭐였지? 바로 포워드 키네마틱이 되는 거지. 바로 포워드 키네마틱.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가 포워드 키네마틱을 푼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요 이퀘이션을 쭉 계산해서 요걸 찾아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맞죠? 자, 뭐 이 페이지는 뭐 특별히 큰 의미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인접한 3개의 링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3개의 링크는 T가 이렇게 3개로 연달아 시리즈로 연결할 수 있잖아, 그지? 그지? 그럴 때 각각 T는 아까 뭐라 그랬어? 스크루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니까 스크루에 연달아 연속된 고백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충분히 학습이 되는지 한번 뽐내봅시다, 한번. 모든 걸 한번 여기다가 지금까지 배운 걸 다 적용을 해서 해볼게. 뭘 할 거냐면, 여러분 문제 한번 읽어봐봐. 문제가 뭐라고 돼 있어? 지혜야, 뭘 찾으라는 거야? 포워드 키네마틱을 찾으라는 얘기는 뭘 쓰라는 얘기지? 내가 여러분한테 시험 보는, 이거 중간고사야 지금? 중간고사를 보는데, 이런 로봇을 하나 그림을 주고, 포워드 키네마틱을 풀어라. 그러면 답안지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어요, 지혜야? 답지 맨 마지막에. 포워드 키네마틱이 이거잖아. 그럼 내가 찾는 게 뭐지? 요게 나와 있어. 결국 뭐야? 베이스에서 본 엔드 이펙트의 포지션과 로테이션을 나타내는 요 매트릭스. 이게 포워드 키네마틱의 결국은 아웃컴, 결과물인 거죠. 그렇지? 그러면 자,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이제 지금까지 모든 배운 게 이제 드디어 실전 적용을 해본 첫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요 놈의 포워드 키네마틱을 찾을 거야. 포워드 키네마틱을 풀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요놈아, 포워드 키네마틱을 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화면에 지금 보이지, 그제? 포워드 키네마틱을 찾는 요걸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지? 이걸 찾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앞에
요거가 있어야겠네, 그지? 그러면 t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각각의 좌표들 사이에 t를 알아야 되는데, t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 여러분? 이렇게 생겼지. 지금 내가 얘기는 잘 들어. 지금 모든 배운 거 있어. 총정리야. 포워드 키네마릭을 풀려면 t를 알아야 되고, 각각의 t들은 이렇게 생겨 있어. 이걸 채워넣으려면 뭘 알아야 돼? 모든 인접한 좌표들 사이에 A, 알파, T, 세타를 다 찾아야 됩니다. 전체 로봇에 대해서 모든 좌표계를 붙이고 좌표계와 좌표계 사이에 A, 알파, T, 세타를 다 찾아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다 집어넣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 그거를 다 채워서 만든 다음에 다 곱해야 이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무슨 이해했어? 자, 다시 정리해. 포워드 키네마틱 풀어 라고 하면 맨 먼저 뭘 해야 될까? 경록이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라. 처음부터 모든 것을 총정리 한번 해봐. 포워드 키네마틱을 나 지금부터 풀어야 됩니다. 뭘 풀어야 될까? 응. 잘했어. 잘했는데, 내가 조금 살을 붙여서 얘기할게, 하나씩. 포워드 키네마틱을 찾으려면 먼저, 자, 모든 걸 이제 정리하자. 이거 찾아야 되거든. 이거 찾으려면 t를 다 찾아야 돼. 근데 t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각각의 좌표계들 사이에 A, 알파, T, 세타를 다 찾아서, 각각의 t를 먼저 만들어주고, 모든 t가 얻어지면 t를 쫙 곱해면 이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그 말은 즉슨 A 알파 D 세타를 찾으려면 뭘 해야 되지? 맨 먼저 좌표계를 설정해야지. DH 컨벤션에 의해서. 좌표계를 설정한 다음에 뭘 해야 돼? 링크 파라미터 A 알파 D 세타를 찾아야지. 그런 다음에 T를 만들어야지. 간다, 이제. 자, 좌표계 한번 세워볼게. 자, 여러분. 좌표계를 세울 때는 뭐부터? 링크부터. immobil 베이스, 움직이지 않는 베이스를 링크 0. 자, 같이 한번 천천히 가보게. 모든 게 정리해보게. 그 다음에 첫 번째 움직이는 링크 1, 링크 2, 링크 3.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친절한 서비스 한 번만 합시다. 자, 링크 0, 1, 2, 3. 조인트 1이 어디? 조인트 1, 조인트 2, 조인트 3. 오케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뭐지? 이제 링크하고 조인트를 붙였으니까, G축이 나왔으니까, X, Y를 붙여서 코디네 완성해야지. 자, G. 그 다음에, 원래 여기는 이제 베이스 프레임이 여기는 뭐 내 마음이긴 한데, 자, 일단 베이스 프레임 놔두고, 자, G1, G2 서로 안 만나고, 그러니까 바를 내려 양쪽의 수직인 공통 수선 내리고, 이게 바로 X1. 얘랑 수직이니까 공통 수선, 이게 X2. 그지? 여러분, X3는 어떻게 만들지? X3. G3가 여기 있는데, X3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G4가 있어야 되지? 자, 힌트. 팁인데, 네 번째 좌표계를 우리가 여기서 붙일 수가 없지. 네 번째 조인트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앞에 있는 좌표계하고 똑같이 붙여, 프레임. 그럼 여기가 G3면 여기도 G4로 나와. 그러면, 됐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X축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Y는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지? 그러면 Y는 안 할게. 이제 좌표계에 다 붙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까먹었다. 베이스 프레임 아까 안 만들었지? 베이스 프레임. 베이스 프레임은 편의상 이게 G1이 여기였으니까 여기도 G0도 이쪽으로 나오게 하고 여기는 X0, Y0 이렇게 할게. 자, 그러면 말이야. 좌표계가 다 설정이 됐거든. 지금부터 내가 시간을 한 2분 정도를 줄 테니까. 자, 여러분 잠깐만 나 좀 봅시다.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의 위치를 찾고 싶어. 자, 베이스 프레임에서 본 세 번째 코디넷의 원점, 여기는 요놈의 위치와 방위를 알고 싶어. 그럼 뭘 찾아야 돼? 0, 3, T. 알아야지? 얘는, 그지? 자, 그럼 T, 01T는 뭘로 만들어져? 01T는? 자, 여기 봐. 여기 보면,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있다고 내가 얘기했지. 알파 i-1과 i는 링크 파라미터는 a 알파 t 세타지만 인덱스를 조심하라 그랬어. d 세타는 ii지만 a 알파는 i-1이었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야? 알아야겠지? 여기는 알겠지? 내려가겠지, 그지? 그치? 그러면 이런 논리로 찾아가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요거를 다 만들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테이블을 만드는 게 좋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합시다. 링크를 1번, 2번, 3번에 있지.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테이블 형태를 만들고 결국 여기서 이제 다 찾아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내가 한 줄만 해줄게. 여러분, i가 1이야. 1이면 뭐가 되지? A0. A0이네. A0은 뭐지? A0을 어떻게 정의했더라? A0이 뭐였지? 뭐와 뭐 사이를 거리를 뭔 축을 따라 잰 거였지? 이렇게 정의하지 않았어? A0이라는 것은 G0부터 G1까지 X0를 따라서 측정한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면 G0에서 G1까지. 근데 두 개 사이 거리가 겹쳐 있는 축이니까. 할 것도 말 것도 두 축 사이 거리는 0이겠지. 자, 알파 i-1은 뭐지? 알파 i-1은 알파가 i가 1이면 알파 0이니까 알파 0은 G0과 G1 둘 다 같은 축이잖아. 둘 사이에 비틀어진 정도를 X1축을 따라서 아니 X0를 따라서 측정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삐뚤어졌다고 하면 얘를 따라서 얘가 이 둘 사이 각도 이렇게 측정한 값이 되겠지. 근데 현재는 두 개가 같으니까 0이겠지. 그지? D1은 뭐야? D1은
x0에서 x1까지 g1 따라서. 자, 뭐를 따라서 하는 거지? t1은 g1축을 따라서. g1축이 여기잖아. 이 축을 따라서 x0와 x1 둘 다 같은 평면에 있잖아. 이 하나가 만약에 잡아 파란색 좌표는 여기 벽에 붙어 있고 검정색 프레임이 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쳐봐. 그러면 그때 D1은 뭐가 되는 거야? 이 둘 사이 두께 이게 되는 거지. 근데 두 개 지금 같은 평면에 있으니까 DI가 0이 될 거고. 맞지? 데이터 1은 어떻게 되지? 데이터 1은 x0에서 x1까지 G1축 기준이야. 잘 봐. 그럼 x0가 여기, 자, 여기 봐. x0가 여기고, x1이 여기니까. G, 무슨 축이야? G1축이니까. G1이 이거잖아. 이 축 기준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각도가 바로 데이터 1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여기가 바로 데이터 1이 되겠지. 오케이? 알겠지? 자, 시간 줄 테니까 2번, 3번 채워. 이 문제가 지금까지 로보틱스 배운 모든 거에 다 누가 있는 거야. 혼자 스스로 딱 고민해봐. 다 했어? 언니 다 했어? 성준아, 성준이, 안성준, 성준이, 다 했어? 어? 다 했어? 자, 이거 돼요? 이거 여기는 굉장히 쉬운 거니까 되지, 이제? 더 추가 생각 안 해도 되겠지?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로바릭스 문제를 풀 때, 포워드건 인버스건, 모든 것의 기초, 출발이 어디겠어? 바로 이 DH 테이블. 여기 틀려버리면 불행하게도 B는 볼 것도 없어.
여기서 온 신경을 집중을 해서 실수 없도록 조심 또 조심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모든 후속 계산은 이 DH 테이블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하면 끝이야. 조심을 하고.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드나비 하텐버그 테이블, DH 테이블이라고 불러. 그래서 DH 테이블을 만드는 게 굉장히 이제 조심해봐. 자, 그러면 이제 DH 테이블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뭐지? 요거. 내가 찾는 게 좀 이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요거 만들어야지. 자. 지금 요 놈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i를 1부터 집어넣으면 맨 먼저 0, 1이 나올 거고. 자, 여러분 잠깐만 한 번만 해볼게. 첫 번째 매트릭스가 0, 0, 0, 1이었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A다 0, 알파도 0, D도 0, 여기 데이터에다가 데이터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야. 같은 논리로 1, 2T, 2, 3T 만들 수 있겠지. 그런데 사실은 얘는 지금 우리 굉장히 단순한 평면 로봇이잖아. 얘를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한 과정 거치지 않아도 사실은 이거 만들 수 있지. 왜? 보면 알겠지만 프레임 제로 기준으로 얘는 G축으로 이만큼만 삐뚤어져, 때려 원만큼만 삐뚤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동거리 없고 G축 기준으로 때려 원만큼 할 것이고. 자, 얘와 얘는 어때? 얘는 보면 지금 x1이 다다다다다다 되는데 여기가 지금 데이터 2니까 떨어진 거리는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잘 봐요. 여러분. 일단 오리엔테이션부터 할게요. 오리엔테이션은 얘는 이축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와서 데이터 2만큼 요축 G축 기준이니까 001, 001 하면 돼. P는 얼마야? P. T를 구성하는 R, P 중에 여기 P는 뭐가 되나? 첫 번째 축과 두 번째 축에서 두 축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거리가 링크가 L1만큼 떨어져 있으면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L1이 무슨 축을 따라서 떨어져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어느 축이야? X1 축을 따라서 L1만큼만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X, Y, Z, L만, X만 L1이 있어요. 오케이? 같은 논리로 이것도 찾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03T를 하면 쫙쫙쫙 곱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런 새로운 노테이션이 나왔는데 코 1, 2, 3는 요걸 이제 우리가 약자로 쓴 거야. 싸 1, 2, 3는 요게 되는 거고, 같은 논리로 이렇게 약자로 쓸 테니까 복잡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자,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 영범아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03T라는 키네마릭, 포워드 키네마릭을 풀어서 얻은 거잖아. 얘가 나타내는 게 정확히 어디야, 그러면? 얘, 여기서. 이 매트릭스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지? 여기서부터 본.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프레임 3은 지금 어디 붙어 있어, 양보봐? 여기에 붙어 있지. 여기에 붙어 있어.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로봇이 관절이 이렇게 있으면 이 관절의 끝자리 여기가 중요한 거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붙여놓은 좌표계는 그 관절의 베이스에 붙어 있는 거야. 즉, 여기에 붙어 있는, 여기서 본 요놈의 위치와 방위를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요 키네마릭, 포워드 키네마릭입니다. 오케이? 근데 저게 사실 내가 찾고 싶은 건 아니잖아. 하나 더 가야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하나의 더 추가 좌표기가 필요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좌표를 하나를 더 붙여야 돼. 근데 아까 얘기했지. 지금 여기가 G3인데 마지막에 좌표 관절이 지금 없잖아, 얘는. 마지막에는. 뭐 G를 잡을 수도 없고 X를 잡을 수도 없어.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코오디네이트과 똑같이 오리엔테이션을 잡아줘. 그러면 여기가 네 번째 프레임이 될 테니까 현재 여기가 G3, X3니까 얘도 X4, G4 이렇게 잡아줘. 동의가. 그러면 뭐가 하나 더 필요하겠어? 여기 네 번째 행이 더 추가돼야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근데 이 네 번째 행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사실 얘는 3와 4는 오리엔테이션이 똑같기 때문에 매우 단순해. 뭐만 있어? 둘 사이에 트랜슬레이션만 있는 거지. 얼마만큼? X3 축을 따라서 L3만큼만 트랜슬레이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원래 앞에 있던 세 개에다가 해봐. 순수야. 해봐. 앞에 있던 세 개에다가 네 번째 붙은 게 뭐야? X3를 따라서 L3만 가니까 L3, 0, 0. 이게 XY G축인데 X축으로 L3만큼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서로 오리엔테이션이 같으니까 여기는 아이덴티티를 쓰면 되는 거지. 순수 그지? 맞지? 그러면 이게 바로 뭐야? 이제 040가 우리가 드디어 찾고 싶던 엔드 이펙터의 마지막 작용점의 위치와 오리엔테이션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김진우? 진우아. 드디어 이제 내가 이제 우리가 포워드 키네마릭을 다 배웠어. 자, 그러면 진우이가 포워드 키네마릭을 푼다는 게 뭔지 한번 이렇게 말로 한번 좀 설명을 좀 풀어서 해주면 좋겠어. 여러분도 같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포워드 키네마릭은 진우가 뭐였어? 데이터를 주면 그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을 찾는 거였잖아. 그게 이제 개념적인 거였고, 그걸 우리가 이제 이런 연산을 하는 절차로 내가 아까 설명한 그 절차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 뭐가 되지? 제일 먼저 링크에 코디넷을 다 붙이고 DH 파라미터를 결정하고 DH 테이블을 만들고 만들어진 테이블을 이용해서 TTT를 찾아내고 TTT를 다 최종적으로 묶어서 계산해서 얻어진 최종 매트릭스의 앞쪽에 세 개가 오리엔테이션, 뒤에 요게 거리. 이게 결국 내가 찾는 포워드 키네마릭의 솔루션이 되는 거지. 이 말을 하려고 그랬던 거지? 그지? 맞지? 자, 그러면 약간 좀 시간이 애매한데 이거를 각각 할까?
오케이. 갑시다. 그러면, 진웅아, 그러면, 포워드 키네마틱은 결국은 이거였지. 여기에 따지고 보면,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를 다 찾아서, 요걸 찾아낸 게 포워드 키네마틱이었잖아. 그러면, 우리가 늘 내가 학기 초부터 얘기해왔던 인버스 키네마틱은 이 식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되는 거지? 이 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버스 키네마틱을 푼다라는 것은, 아니 그럼 그 얘기 전에 이 식을 놓고 포워드 키네마틱을 푼다라는 것은 뭘 줄게 뭘 찾아라 했어. 요걸 줄 테니까 요거 찾아야 지가 포워드 키네마틱이었지. 그러면 인버스 키네마틱은 이제 뒤바뀌어서 뭘 주고 뭘 찾아? 여러분, 인버스 키네마틱을 학기 초부터 내가 얘기했던 개념으로 한번 풀어서 설명해봐. 뭐였지? 어? 동섭이가 뭐라 그랬는지 잘 안 들려, 지금. 마스크 때문에. 뭐 아는 것 같긴 해, 내가 볼 때. 뭐였어? 포워드 키네마틱은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를 줄 때 여기에 위치와 오리엔테이션이 찾는 거였고, 저기, 저 뒤에 빨간색 매트릭스 찾는 거였고, 거꾸로 인버스 키네마틱은 뭐였어? 내가 원하는 엔드 팩터가 여기에 가 있고 오리엔테이션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 말은 무슨 얘기야? 내가 원하는 엔드 이펙트의 오리엔테이션을 나타내는 게 이거지. 내가 원하는 것이야. 이거 알아 몰라? 내가 원하는 게 이 자세야. 이 자세에 해당되는 R값 당연히 알아야지 남한테 줄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원해. 엔드 이펙트 포지션 여기였으면 좋겠어. P. 알아야 내가 줄 거 아니야. 원하는 위치 3, 7, 8이야. 라고 줄 거 아니야. 즉, 빨간색을 줄게. 그걸 만들 수 있는 데이터 1, 2, 3를 찾아. 푸는 게 인버스 키네마틱인 거야. 무슨 일 이해했어?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0, N, P. 그지? 이거, 기분. 주어진 거지. 이거 찾아. 인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건 결국은 뭐지? 0.1, 0.3, 0.2, 0.7. 어떤 숫자로 다 채워진 매트릭스일 거란 얘기예요. 여기가. known. 그런데 이게 뭐였어? 이게 원래 T 하나하나가 이렇게 생겼었잖아. 그치? 하지만 이게 N개가 곱해진다고 해도 N개가 곱해지면 어떻게 돼? 요 함수가 요 지금 이 매트릭스가 이게 녹음이 이 매트릭스 형태가 이제 어떻게 돼? 엄청 더 복잡해지겠지. 얘는 뭐냐면 i와 i-1일 때 요거만 같지만 이게 n개가 있으면 n개의 다른 a 알파 t 세트가 곱해져서 이 매트릭스가 n개가 더 곱해져 얼마나 복잡해. 눈에 상상 도저히 안 되게 복잡할 거라고.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코사인 데이터 1, 사인 데이터 2 제곱, 뭐, 알파, D에 뭐, 엄청나게 복잡한 식이 하나 있고, 이런 식이 몇 개가 나오겠어. 이게 디멘전이 몇 개야? 4x4니까 16개가 나올 거야. 그렇지? 맞잖아. 그럼 무슨 얘기지? 거기서 뭘 찾아야 돼? 다양하게, 엄청나게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서 A, 알파, D는 다 알아. 결국 모르는 건 데이터 1부터 N까지만 몰라. 즉, 관절이 N자유도면 데이터가 몇 개를 몰라. 데이터 1부터 N개를 몰라. 그치? 그런데, 결국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주어졌고, 얘는 어떤 함수야. 그럼 이렇게 보면 되잖아? 여기 잘 봐. 요거가 돼야 되고, 요 놈이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결국은 이쿠에이션, 등식을 몇 개를 만들어낼 수 있어. 16개의 등식, 이쿠에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16개지만 사실은 12개지. 밑에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지? 12개가 만들어져. 그럼 결국 그 말은 무슨 얘기지? 그 12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풀어야 돼. 그리고 그 12개는 어떻게 돼? 다 서로 커플되어 있는 매우 복잡한 이쿠에이션입니다. 매우 복잡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풀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비슷한 식이 3개가 있어. 여기서 데이터 1, 데이터 2, 알파 이런 거 찾을 수 있어? 이 복잡한 난이념 이분방정식을? 여러분 여기 식 3개만 돼도 찾기 힘들잖아. 3x3 매트릭스 풀면 그때부터 사망하잖아. 근데 이런 비선형의 엄청나게 복잡한 방정식을 12개를 동시에 푼다고? 임파서블이야. 더더군다나 여러분 내가 로봇이 이렇게 내가 로봇을 여기 이 라인을 따라가면서 용접을 하게 하고 싶어. 이 라인을. 그러면 로봇이 어때? 순간순간 맨날 위치 방향이 계속 바뀌지. 그 말은 무슨 얘기야? 매 순간순간 이 자세, 이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베타 값을 계속 풀어야 돼. 그 말은 매 순간순간 요 타겟 T 매트릭스가 바뀔 거고 매 순간순간 그 T 매트릭스를 풀 수 있는 요 이쿠에이션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거의 불가능해. 손으로는 풀 수도 없어. 당연하게. 그러면 수치해석 쓰면 되잖아요. 좋은 방법이잖아.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수치해석 풀어봐서 알겠지만 답 넣으면, 식 넣으면 이쿠에이션 바로 나오냐? 간단한 건 나오지. 근데 어때? 식이 복잡하면 또 막 한참 걸려야 솔루션 나오지. 로봇은 0.1초마다 계속 자세가 가야 되는데 계산 0.1초 후에 가야 되는데 계산하는데 2초 걸려. 쓸 수 있어?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인버스 키네마틱이 어려운 거야. 식은 너무나 복잡하고 연산량은 많은데 실시간으로 계속 이걸 풀어야 돼. 그래서 이걸 실시간으로 이거를 수치 해석을 푸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인버스 키네마틱은 미리 솔루션을 구해놔야 돼. 예를 들어서 이건 알죠, 여러분? 이거 솔루션 어떻게 돼? 근해 공식 알고 있지? 쉽게 구할 수 있지. 그러면 딱 기계적으로 넣으면 솔루션 나오지.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closed form solution이라고 합니다. 솔루션의 형태가 딱 정해져 있는 거 closed form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버스 키네마틱은 없어. 그리고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 여러분 그 학기 초에 내가 그 여러 가지 로봇 제품 막 조사해보라고 시켰지. 볼 때마다 로봇이 다 어때 모양이? 다
달랐지. 모양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가 다르다는 얘기야? A, 알파, D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면 DH 테이블이 같을 수가 없어. DH 테이블이 같을 수가 없으면 매트릭스 T가 같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인버스 솔루션이 같을 수가 없는 거야. 모든 로봇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버스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아. 모든 로봇마다 다 다르고 뿌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 로보틱스나 요즘에 또 삼성전자 로봇 사업부에 있고 새로운 로봇 만드는 부서 많잖아. 개발하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로봇을 개발을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 게 뭐겠어? 새로운 로봇이 만들어질 때마다 인버스 키네마틱을 다 새롭게 풀어내야 돼. 알겠어? 그러면 그래서 시간이 애매하니까 이걸로 마무리를 할게. 이것만 잘 기억해. 인버스 키네마틱은 일단 사방각이야. 도저히 안 돼. 손으로는 할 수도 없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컴퓨터 써서 안 돼. 그래서 일단은 실제 적용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클로즈 폼 솔루션을 찾아내야만 풀 수가 있어. 유일한 해법은 없다. 이게 인버스 키네마틱의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알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걸 좀 해볼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버스 키네마틱을 이게 적용할 수 있는 약간 그 일반화된 규칙 같은 게 있거든. 그거는 내가 우리 수업 시간에 몇 개 얘기를 해볼게. 그 정도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오늘 이제 매우 중요한 아까 이 첫 번째 그 예제를 했잖아 이거. 이걸 연습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시작을 해야 되니까 내가 얘기했지. 앞으로 모든 것은 이 DH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야 되거든. 저게 이제 무너지면 다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 중간고사에서도 모든 내가 로봇의 종류 여러 가지 줄 텐데 포워드 풀어라, 인버스 풀어라, 뭐 쭉 할 거 아니야? 나중에 뭐 자코비안, 벨라스틱 다 할 텐데 시작은 저기에. 근데 저기 테이블 틀리면 무슨 얘기냐? 지금 오늘 당장 집에 가가지고 챕터 3에 그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에 보면은 여러 가지 로봇에 키네마틱 푸는 게 나와 있을 거야. 바로 연습하죠. 그래서 DH 테이블 다 확인하고. 알겠지?